분희 씨, 당신이 회장님을 어떻게 꼬드겼는지 다 알고 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얌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께서 혼수 상태일 때도 곁에서 속삭이며 유언장 쓰라고 부추겼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여 살려준 게 고마우면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문에 발붙일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황금사연극장은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근교의 오래된 대저택이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습니다. 이 집은 대기업 명신그룹의 창업주 강일도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위풍당당했던 주인이 중풍으로 쓰러진 지 벌써 2년째 침실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죠. 저택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아내 오명자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명자는 올해 62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죠. 분희 씨, 회장님 아침 약은 제때 드렸나요? 명자가 부엌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정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희는 이 집에서 30년을 일해온 가정부였습니다. 올해 56이지만 여전히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죠. 네, 아침 일찍 드렸습니다. 오늘은 죽도 잘 드셨어요. 분희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으니까 약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알려주세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왔지만 명자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듯한 그저 한여로만 대하는 시선이었죠. 알겠습니다, 사모님. 분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우진이 아버지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45인 우진은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로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회사 일과 병간호를 병행하느라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명자가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분희가 조용히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우진님, 아침은 드셨나요? 미역국 끓여놨는데 한 그릇 하시죠. 분희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이 집 아들을 돌봐온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우진은 피곤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분희 아주머니.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명자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분희와 우진 사이에 자연스러운 정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명자에게 분희는 그저 고용된 가정부일 뿐이었는데 우진은 마치 친어머니처럼 분희를 대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 중얼거리시긴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워요. 분희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회장은 가끔 의식이 또렷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분희에게만 특별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택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외출을 했고 우진은 회사 일로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희는 회장의 방으로 들어가 침상 정리를 하고 있었죠. 분희야.
회장이 갑자기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분이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흐린 눈빛이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분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분이야, 내가 할 말이 있다. 회장이 간신히 손을 들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롱 안에.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회장님께서 깨어 계셨군요. 회장은 놀란 듯 입을 다물었고 분이는 자연스럽게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침구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분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분이 씨는 다른 일 보시고 제가 회장님 곁에 있을게요. 분이가 방을 나간 후 명자는 회장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분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하지만 회장은 이미 다시 의식을 잃은 듯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회장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장롱이 방 한쪽 구석에 서 있었죠. 저녁이 되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은 아버지를 잠시 돌봐드린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명자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분이만이 주방에서 내일 아침 준비를 하며 혼자 남아 있었죠. 분이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오늘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을지 계속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장롱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3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감돌고 있었죠. 며칠 후 저택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경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대문 앞에 서 있었죠. 바로 회장의 옛 비서였던 이정석이었습니다. 분이가 대문을 열자 이정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이 씨. 오랜만입니다. 어머, 이 비서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분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석은 10년 전까지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뵙고 싶어서 왔는데 괜찮을까요? 정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분이가 안내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명자가 정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 비서님이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부가 궁금해서 찾아뵈었습니다. 명자는 미묘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면회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때 우진이 서재에서 나와 정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삼촌,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진이구나. 많이 컸네. 정석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에게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처럼 친근했던 사람이었죠.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깨어 계시면 분명 반가워하실 텐데요. 잠시 기다려 보시죠. 정석과 우진이 담소를 나누는 동안 명자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석은 회장의 오랜 측근이었기 때문에 회사나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진아, 정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나? 예를 들어 중요한 서류나 문서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우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정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회장님께서 손수 쓰신 유언장이 있다고 들었거든. 혹시 찾으셨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이 말에 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런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요. 우진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직접 쓰셨다고요? 회장님께서 몇 년 전에 손편지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석이 말을 흐렸습니다.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분명히 없어요. 있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죠. 분이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며칠 전 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롱 안에. 정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회장님의 개인 물건이나 서재, 침실 같은 곳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만약 정말 유언장이 있다면 왜 갑자기 유언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자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설마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석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의 경우라니요. 회장님은 곧 회복하실 거예요. 명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우진이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 삼촌, 아버지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 하지만 어디에 보관하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정석이 설명했습니다. 분이가 차를 가져오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정석이 분이를 보더니 특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분이 씨, 혹시 회장님께서 최근에 특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30년 동안 모시셨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아실 텐데요. 분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회장이 며칠 전 장롱에 대해 말하려던 게 생각났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었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가끔 옛날 이야기를 중얼거리시긴 하지만 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명자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비서님, 유언장이 어쩌고 하시는데 회장님은 이미 모든 재산을 제대로 정리해 두셨어요. 공증도 받았고요. 정석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그런 절차를 밟으셨나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직전에 변호사와 함께 모든 걸 정리하셨어요. 명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없는데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명자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셔서 당신한테는 따로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정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들은 정보가 잘못된 것 같네요. 괜히 소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석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정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명자가 서둘러 배웅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다음에 회장님 상태 좋을 때 다시 오세요. 정석이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우진이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따로 만드셨나요? 당연히 없어요. 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명자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잠들기 전에 회장의 방을 한 번 더 확인하러 갔습니다. 회장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분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장롱 안에 정말 무엇이 있는 걸까? 분이는 방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오래된 장롱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봤던 그 장롱이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죠. 분이는 조용히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문고리에 올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정리정돈된 옷가지들이 보였죠. 하지만 회장이 말하려던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랍 안에 있나? 분이는 조심스럽게 장롱 아래쪽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맨 뒤쪽에 두꺼운 책 사이에 끼워진 종이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분이가 그 봉투를 꺼내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회장의 손글씨로 내 최종 유언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분이는 봉투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열어봐도 되는 걸까요? 결국 분이는 봉투를 다시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건 함부로 열어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언제까지 버티실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자는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장도 미리 알아봐야겠네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그런 말씀을 하시기엔 이르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죠. 회장님께서도 그러길 원하실 거예요. 명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이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모셔온 회장님이 정말 떠나실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분이는 다시 회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숨소리조차 가늘어져 있었지만 분이가 다가오자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회장님, 제가 여기 있어요. 분이가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분이야.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롱, 찾았니?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았어요. 그런데 그걸 우진이에게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분이는 밤새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회장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고 결국 해가 뜨기 직전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회장님, 분이가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곧이어 우진과 명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와서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장례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장이 치러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회사 임직원들과 지인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죠. 그 와중에 상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용히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재산이 상당할 텐데 어떻게 정리되나요? 한 지인이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명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정리되어 있어요.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주 상속자로 지정해 두셨거든요. 이 말을 들은 우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나 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이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회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걸 우진이에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우진이 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이 아주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분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아버지는 분명히 손편지로 뭔가를 쓰셨어요. 제가 직접 보았거든요. 우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분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서재에서 편지지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뭐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중요한 거라고만 하셨거든요.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분이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장롱에서 찾은 그 봉투가 정말 중요한 유언장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 분이는 명자가 몰래 회장의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명자는 서재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혹시 명자 씨도 유언장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분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명자는 서재를 다 뒤진 후 침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장롱을 열어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듯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자가 찾던 게 바로 자신이 며칠 전에 본 그 봉투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왜 명자는 그 봉투를 찾지 못했을까요? 사실 분이는 며칠 전에 봉투를 발견한 후 뭔가 불안한 마음에 그것을 자신의 작은 방으로 옮겨놨던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임시로 보관해 둔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행이었던 것 같았죠. 분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의 손글씨로 쓰인 내 최종 유언이라는 글자가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걸 정말 열어봐야 하는 걸까? 분이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분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안에는 회장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분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유언장의 첫 줄을 읽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나 강일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첫째 아들 우진과 과거 딸로 입양했다가 사정으로 출생기록을 지운 정분이에게 절반씩 나눠준다. 분이는 편지를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딸로 입양했다가 출생기록을 지운 정분이라는 문장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회장의 딸이었다고요? 그런 기억은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분이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분이는 내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하지만 당시 회사 내부의 반발과 가문의 압력으로 분이를 고아원에 맡겼고 나중에 양녀로 입적했다가 다시 기록을 말소했다. 이는 평생 내가 지고 가야 할 죄책감이었다. 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던 이 집이 사실은 친아버지의 집이었다는 말인가요? 분이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아버지로서 너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받아야 할 몫은 돌려주고 싶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이 가끔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심,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해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회장의 딸이라면 왜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걸까요? 고아원에 있었다는 것도, 양녀로 입적됐다는 것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작성했으며 증인으로는 나의 오랜 친구인 김동훈 변호사와 이정석을 세웠다. 분이와 우진이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제야 분이는 왜 이정석이 며칠 전에 유언장을 찾으러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이 정말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분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상속 절차를 서두르려는 것 같았죠. 우진 씨, 오늘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시죠.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죠.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따로 남기신 말씀은 없는 건가요? 없다고 했잖아요. 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어요. 명자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분이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오후에 명자와 우진이 변호사 사무실에 간 사이 분이는 다시 유언장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회장의 손글씨가 틀림없었고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정석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분이 씨, 안녕하세요. 우진이와 사모님은 안 계신가요? 정석이 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셨어요.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정석의 표정이 급해졌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요. 회장님의 유언장을 먼저 확인해야 하거든요. 분이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비서님도 그 유언장에 대해 자세히 아시나요? 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증인 중 한 명이거든요. 회장님께서 몇 년 전에 직접 작성하셨어요. 그럼 내용도 아시나요? 분이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석이 분이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분이 씨, 혹시 유언장을 찾으셨나요? 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롱 이야기를 하셔서 어디 있나요? 빨리 가져와야 해요. 정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분이가 자신의 방에서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정석이 그것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이에요. 정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님, 여기에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석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분이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하지만 복잡한 사정으로 그 사실이 숨겨졌던 거죠. 분이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회장의 딸이었다니요. 그럼 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분이 씨가 너무 어렸을 때 일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모든 기록을 지우셨거든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정석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와 우진이 돌아온 것 같았죠. 정석이 분이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을 우진 씨에게 보여줘야 해요. 지금 당장요. 분이가 유언장을 품에 안고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자와 우진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 이 비서님이 또 오셨네요. 명자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이 인사했습니다. 이 삼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분희 씨가 찾아낸 거야. 분희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우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우진님, 이거 회장님이 남기신 편지예요. 우진이 유언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죠. 이게 정말인가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자가 급히 다가와서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뭐가 써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하지만 우진은 유언장을 꽉 잡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함께 무언가 깨달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5챕터. 우진은 유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분희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희 아주머니가 제 누나라고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가 급히 유언장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위조된 거예요. 하지만 정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제가 직접 증인으로 참여한 진짜 유언장입니다. 회장님께서 몇 년 전에 김동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신 거예요.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회장님께서 그런 중요한 일을 제게 말씀 안 하실 리 없거든요. 우진이 분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그 따뜻한 손길, 어머니처럼 챙겨주던 모습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분희 아주머니, 정말 아무 기억이 안 나세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고아원에 있었다는 것도, 양녀로 입적됐다는 것도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정석이 설명했습니다. 분희 씨가 너무 어렸을 때 일이었어요. 5살 정도였으니까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회장님께서 회사 내부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명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가정부가 갑자기 상속자가 된다고요? 이런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해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이건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분명히 있어요. 정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회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분희 씨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말이죠. 하지만 결국 유언장에는 모든 진실을 적으셨습니다. 정석이 답했습니다. 분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보다는 30년 동안 아버지라는 사실도 모르고 지낸 회장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거든요. 저는 그런 큰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분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이 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받으셔야 해요. 누나라고 부르시니까 이상해요. 저는 그냥 분희 아주머니가 편해요. 분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명자가 다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의 아내인 제가 모르는 유언장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정석이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으셨어요. 특히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말이죠. 명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께서 사모님이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언장은 따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정석의 말에 명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죠. 일단 이 유언장이 진짜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명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미 오늘 오후에 다른 유언장으로 상속 절차를 시작했거든요. 다른 유언장이요? 정석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명자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예전에 작성해 두신 사모님, 혹시 위조된 유언장을 만드신 건 아니죠? 정석의 날카로운 질문에 명자가 얼굴을 돌렸습니다. 분이는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게 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제발 그만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누나, 이건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맞아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명자가 급히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자가 전화를 끊고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오늘 진행한 상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다시 와서 확인하자고 해요. 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진짜 유언장이 있는데 가짜로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니까요. 명자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분이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벽에 기댔습니다. 하루 종일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거든요. 분이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우진이 급히 분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분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이 씨, 오늘은 너무 충격이 컸을 거예요. 좀 쉬시죠. 하지만 분이는 계속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급기야 의식을 잃고 쓰러질 뻔했죠. 분이 아주머니. 우진이 분이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유언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없애버릴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정석이 급히 말했습니다. 우진아, 분이 씨를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너무 충격이 컸나 봐. 우진이 분이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병원 가시죠. 분이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갑자기 드러나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우진과 정석이 분이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명자가 뒤에서 조용히 유언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분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죠. 분이 아주머니, 오늘은 병원에서 하룻밤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하지만 상태를 더 지켜봐야. 우진이 말하려던 순간 분이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님, 그 유언장.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이 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무작정 거부할 일은 아니에요. 정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분이 씨, 내일 김동훈 변호사를 만나보시죠. 유언장의 법적 절차와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진은 계속 분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처럼 따랐던 분이가 사실은 자신의 누나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분이 아주머니, 아니 누나.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으세요? 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큰 집과 따뜻한 품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기억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 집일 수도 있겠네요. 우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석이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급히 어디 가셨나 봐요. 아까 전화 받고 나가시더라고요. 우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그때 분이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유 원장 때문에 뭔가 하시는 건 아닐까요? 정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설마 위조 유 원장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우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위조 유 원장이요? 오늘 오후에 사모님이 진행한 상속 절차가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유 원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었겠어요? 정석이 설명했습니다. 분이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유 원장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 돼요, 누나.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그리고 누나가 받을 당연한 권리기도 하고요. 밤이 깊어가도 명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죠. 이상하네요.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인데. 우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석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혹시 사모님이 뭔가 시도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분이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회장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서 읽어봤죠. 분이야, 아버지가 너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돌려주고 싶었다. 너는 내 소중한 딸이고 우진의 누나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따뜻함이 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명자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이 어둡기만 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밤새 연락이 안 됐잖아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변호사하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 명자가 피곤한 듯 대답했습니다. 정석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변호사와 만나셨나요? 명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요. 김동훈 변호사라면 회장님 유언장의 증인이신 분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정석의 질문에 명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냥 상속 절차에 대해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우진이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우진이 전화를 끊고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하게 오라고 하네요. 유언장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들킬까봐 불안한 것 같았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동훈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어젯밤에 사모님이 오셔서 유언장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하셨더군요. 하지만 이미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명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확인하러 간 거예요. 사모님,
어젯밤에 위조된 유언장을 가져오셔서 이걸로 바꿔달라고 하셨잖아요. 변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명자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야. 변호사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모님이 어제 가져오신 위조 유언장입니다. 회장님의 필체를 흉내낸 것 같지만 전문가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분이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이 씨, 이건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명확한 의사표시이기도 하고요. 포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진이 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 고민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명자는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근교의 그 오래된 저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집을 리모델링했지만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바꿔놨죠. 가장 큰 변화는 1층에 새로 만든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분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들여 희망 여성 복지재단을 설립했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장년 여성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분이 선생님, 오늘도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재단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분이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과 겸손한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았죠. 네, 한 분씩 천천히 만나보죠. 급할 것 없어요. 분이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와 정원을 거닐던 분이는 벤치에 앉아 있는 우진을 발견했습니다. 우진은 요즘 회사 일로 바쁘면서도 틈틈이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진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분이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누나 보고 싶어서 일찍 끝내고 왔어요.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누나라고 부르고 있었죠. 회사 일은 어때요? 많이 힘들죠? 분이가 우진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요즘은 누나가 하시는 일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우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서요? 네,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훨씬 값진 것 같아요. 우진의 말에 분이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택 앞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명자였습니다. 명자는 6개월 동안 이 집에 오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죠. 명자는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도 소박해졌고 표정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분이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거실에 앉은 명자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 씨, 그동안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사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회장님 재산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더라고요. 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명자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이 왜 분희 씨를 그렇게 아꼈는지, 왜 유언장에 그런 내용을 쓰셨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분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걸 깨달으셨나요? 분희 씨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가족을 돌봤어요. 저는 그런 분희 씨를 질투하고 미워했던 거죠.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희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저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상속자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분희 씨가 그 재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겠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원하시면 누나가 하는 일을 도우실 수 있어요. 명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나요? 분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사모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많은 여성분들이 사모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명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분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명자는 재단에서 중년 여성 상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도우는 일이었죠. 어느 따뜻한 오후 세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돼요. 우진이에게라고 하신 건 단순히 유언장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명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혈연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였네요. 해가 저물어가는 정원에서 세 사람의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30년 전 장롱 속에 감춰졌던 유언장은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분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녁 노을이 저택을 물들이는 가운데 장롱 속 유언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가고 있었죠. 분희는 매일 아침 회장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딸 분희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장롱 속에 숨겨졌던 작은 비밀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준 따뜻한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